한적한 골목 끝 작은 식당 삼촌집은 늘 진한 육수 향으로 동네를 채웠다. 주방 보조 옥부는 65의 나이에도 이른 아침부터 그 향기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내색하지 않았고 손마디가 굵어지고 손등이 거칠어져도 앞치마에 슬쩍 닦고 다음 상을 차렸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대신 손이 빨랐고 국물간이 정확했다. 그걸로 충분한 삶이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것 없는 저녁이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옥분의 손이 멈췄다. 연하였다. 삼중중학교 2학년 5반. 옥분의 기억 속 가장 어두운 서랍 안에 있던 이름. 50년이 지났어도 그 얼굴은 선명했다. 이마가 넓고 목소리가 크고 항상 무리의 중심에 서 있던 아이.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머리는 곱게 세팅하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고 자기가 들어선 자리가 자동으로 자신의 무대가 된다고 믿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연화의 눈이 홀 안을 훑는 방식이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었다. 찾고 있었다. 그리고 옥분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연화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일부러 온 것이었다. 옥분의 등줄기가 싸늘해졌다. 중학교 시절 옥분은 자신이 왜 그토록 표적이 됐는지 한동안 몰랐다. 나서지도 않았고 잘난 척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있었을 뿐인데 나중에야 알았다. 같은 반 남자애들이 옥분 얘기를 자꾸 했다는 것을. 옥분 얼굴이 예쁘다고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긴다고. 그 말이 연화의 귀에 들어간 날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 급식판을 엎어놓거나 신발을 숨기거나 복도에서 어깨를 부딪히고 모른 척하거나. 연하는 늘 웃으며 했다. 그게 더 무서웠다. 따지려 하면 장난도 못 받아? 했고 울면 쟤 또 온다며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옥부는 그 시절 내내 조용히 삭혔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일찍 배웠다. 어머, 옥분이 아니야? 5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톤 하나 달라진 게 없었다. 어서 오세요. 맞지? 삼중중학교 옥분이? 연하가 옆 친구 팔을 잡아당기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말했잖아. 여기 오면 걔 있을 거라고. 걔야, 걔. 봐봐, 진짜지? 내가 말했잖아. 여기 오면 걔 있을 거라고. 옥분의 귀에 그 말이 박혔다. 역시 그랬다. 동창 모임 장소로 일부러 이 식당을 골랐다. 자신이 여기서 일한다는 걸 어디선가 듣고. 이러려고.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아니, 잠깐만. 연하가 옥분 앞에 딱 서며 팔짱을 꼈다. 이렇게 만났는데 반갑다는 말도 없어요? 나야 나. 기억 안 나? 압니다. 압니다. 연하가 피식 웃었다. 말투 한번 보소.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 사람이 반갑게 인사를 해야지. 연하가 일행을 돌아보며 말했다. 걔가 원래 이래. 사람 사귀는 걸 몰라.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러고 있지. 또 그 말이었다. 주문 받아도 되겠습니까? 아니, 내 말 듣고 있어요? 연하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홀 안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다. 손님한테 이렇게 대하는 식당이 어딨어요?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주문부터 받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됩니까? 연하가 혀를 찼다. 사장 나오라고 해요.
여기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건지. 옥부는 허리를 굽혔다. 사장이 달려와 연신 사과했고 연하는 그제야 자리에 앉으며 일행에게 눈웃음을 쳤다. 스마트폰이 하나둘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주문을 받는 내내 연하는 멈추지 않았다. 여기 위생은 괜찮으려나? 주방 보조가 저러면 음식도 좀 걱정되지 않아? 그러게. 손은 제대로 씻었을지. 일행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옥부는 듣고도 못 들은 척 수첩에 주문을 적었다. 손이 떨렸다. 글씨가 흔들렸다. 음식이 나오자 연하는 노골적으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국물이 왜 이래요? 너무 짜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끓여드릴게요. 아니, 짜다고요. 짜. 연하가 국그릇을 앞으로 밀쳤다. 국물이 상 위로 흘렀다. 귀도 어두워요? 옥분이 행주를 꺼내 닦으려는데 연하가 손목을 탁 쳤다. 손으로 만지지 마요. 손이 깨끗한지도 모르는데. 홀 안이 조용해졌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시선을 내리깔았다. 저기요. 연하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다. 마치 관중에게 호소하듯. 여기 원래 서비스가 이래요? 다들 이런 거 참고 드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연하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일행을 향해 말을 이었다. 학교 다닐 때 남자애들이 얘 얼굴 예쁘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거든. 제가 뭐가 예쁘냐고 했는데. 연하가 옥분을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다. 지금 보면 내가 맞았지? 세월이 정직해. 낮은 웃음이 테이블을 채웠다. 스마트폰 화면 여럿이 옥분을 향하고 있었다. 옥분은 주방으로 돌아가 국물을 다시 담아왔다. 손이 떨렸다. 뚝배기가 무거웠다. 테이블에 내려놓는 순간 국물이 조금 튀었다. 아! 연하가 과장되게 소리를 질렀다. 뜨거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옷에 튀었잖아요. 이거 얼마짜리 옷인지 알아요? 연하가 냅킨으로 옷을 닦으며 일어섰다. 손도 떨려서 국물을 쏟아. 나이 들어서 이 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지. 본인도 힘들고 손님도 피해보고. 옥부는 허리를 굽혀 연신 사과했다. 무릎이 아팠다. 등이 아팠다. 그보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었다. 저 여자가 오늘 이러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50년 전처럼 또 아무 말도 못하고 허리만 굽히고 있다는 것. 그날 밤 연하가 올린 클립은 37초짜리였다. 국물을 쏟는 장면, 손님 말을 끊는 장면만 남아 있었다. 연하가 손목을 치고 먼저 그릇을 밀어낸 장면은 없었다. 제목은 이랬다. 동네 식당 직원한테 이런 대접 받아봄? 실화임. 댓글은 밤새 수천 개가 달렸다. 식당 전화는 아침부터 불통이었다. 옥부는 출근하지 못했다. 억울하다는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50년 전에도 그랬다. 그때도 아무 말 못하고 조용히 삭혔다. 65이 되도록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몸이 먼저 알아차렸다. 구급차가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왔다. 삼촌 집의 육수 냄새는 그날 처음으로 차갑게 식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수연은 말문이 막혔다. 65평생 남 앞에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않던 사람이었다. 퇴직하고 나서 손 놓고 있기가 싫다며 스스로 삼촌 집 문을 두드린 사람이었다.
언젠가 자기 가게를 차리겠다고 일단 주방 돌아가는 걸 몸으로 익혀야 한다고 했다. 수연이 어머니 그냥 쉬세요 해도 눈을 반짝이며 손을 내저었다. 내 가게 차리려면 배워야지 공짜로 배우는 게 어딨냐고. 그 사람이 지금 천장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어머니. 옥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가가 부어 있었다. 왔냐? 그게 전부였다. 억울하다는 말도 서럽다는 말도 없었다. 수연은 손을 꼭 잡았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병실복도로 나와 수연은 영상을 다시 봤다. 37초. 댓글은 이미 수만 개였다. 손가락이 떨렸다. 국내 일간지 한성일보 편집장 박수현. 15년째 그 자리를 지켜온 수연은 언론계에서 원칙주의자로 통했다. 특종보다 팩트를, 속보보다 맥락을 따지는 사람. 후배 기자들이 부장님은 감정이 없냐고 뒤에서 수군댈 만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 수연의 손이 지금 떨리고 있었다. 잘라내고 붙인 37초짜리 거짓말 앞에서 이대로 둘 수 없다. 수연이 처음 한 일은 삼촌 집에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어르신, CCTV 원본 남아 있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먼저 들렸다. 수연아, 나도 옥분이가 억울한 거 알아. 근데 괜히 더 엮이면 가게가 또 난리 나지 않겠냐? 나도 무서워. 어르신. 수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머니가 억울하게 쓰러지셨어요. 원본만 있으면 됩니다. 가게 이름은 절대 먼저 나오지 않게 제가 맡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틀만 줘봐. 이틀 뒤 수연은 파일을 손에 넣었다. 오래된 CCTV라 화질은 거칠었지만 내용은 선명했다. 연아가 먼저 국그릇을 밀어내는 장면, 옥분의 손목을 탁 치는 장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홀 전체에 망신을 주는 장면. 37초짜리 클립에는 없던 것들이 원본 안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수연은 파일을 저장하며 잠시 눈을 감았다. 15년 동안 수많은 제보 파일을 다뤄왔지만 이건 달랐다. 화면 속 허리를 굽히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였다. 그런데 CCTV를 돌려보던 수연의 손이 멈췄다. 연화 일행이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었다. 요란하게 일어서던 연화의 가방이 의자 모서리에 걸리며 안에 있던 서류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연화는 눈치채지 못한 채 그대로 나갔다. 서류 봉투는 테이블 아래 그대로 남았다. 수연은 화면을 멈추고 어르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어르신, 그날 연화 씨 일행 자리에 서류 봉투 같은 거 떨어진 거 혹시 못 보셨어요? 그거 맞다 있었어. 치우다가 그냥 카운터에 뒀는데. 아직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야. 와서 봐. 수연은 그날 저녁 삼촌 집으로 갔다. 카운터 서랍 안에 봉투가 있었다. 겉면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가 봉투를 열었다. 서류였다. 흥신소 보고서였다. 미행일지, 사진, 날짜, 장소, 그리고 맨 앞장에 적힌 이름. 연화의 남편 강태준. 연예기획사 대표. 수연은 페이지를 넘겼다. 특정 여성과의 만남이 수개월째 기록돼 있었다. 연아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흥신소에 뒤를 캐게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가방에 넣고 다니다 이 식당에서 흘린 것이었다.
수연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편집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건 함부로 꺼낼 패가 아니었다. 하지만 버릴 것도 아니었다. 연아가 이 서류를 찾으러 올 수도 있었다. 아니면 영영 모를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지금 당장 쓸 것은 아니었다.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어머니의 억울함을 푸는 것. 그것부터였다. 수연이 영상을 올린 건 목요일 밤 11시였다. 한성일보 편집장 박수연의 개인 SNS 계정. 팔로워만 20만 명. 언론계, 출판계, 법조계까지 각계각층이 섞인 팔로워들이었다. 수연은 평소 이 계정에 사적인 글을 거의 올리지 않았다. 가끔 사설 링크, 가끔 짧은 단상. 그게 전부였다. 그래서 이 계정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주목했다. 수연은 글을 짧게 썼다. 제 시어머니입니다. 원본입니다. 그리고 CCTV 원본 영상을 올렸다. 연아가 먼저 국그릇을 밀어내는 장면. 옥분의 손목을 탁 치는 장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홀 전체를 향해 망신을 주는 장면. 그리고 37초짜리 클립에는 없던 그 모든 것들이 1분 48초짜리 원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연은 게시물을 올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3분이 지났다.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다. 5분이 지나자 공유가 시작됐다. 10분이 지나자 댓글이 수백 개가 됐다. 자정이 넘어서자 실시간 검색어에 삼촌집 원본이 올라왔다. 새벽 2시에는 연아 CCTV가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언론사 후배들에게서 문자가 쏟아졌다. 선배님, 이거 저희 기사 써도 됩니까? 부장님, 제보 들어오고 있는데 확인해 드릴까요? 편집장님, 방송국에서 연락 왔습니다. 수연은 답장을 하나씩 보냈다. 짧고 명확하게. 쓰세요. 팩트만. 다음 날 아침 포털 메인에 기사가 떴다. 제목은 가지각색이었지만 내용은 하나였다. 조작된 영상으로 선량한 식당 직원을 매도한 손님. 원본과 편집본의 차이. 그리고 박수연 편집장의 시어머니라는 사실. 연아의 얼굴은 영상 속에 선명했다. 모자이크 없이 마이너스. 연아가 이상함을 느낀 건 금요일 오전이었다. 백화점 문화센터 수업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에 서 있던 두 여자가 수군거렸다. 저 사람 아니야? 식당에서 난리친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어쩜 저렇게 똑같이 생겼어? 연아가 고개를 돌리자 두 사람은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연아는 무시했다. 착각이겠거니 했다. 점심 약속 자리에서도 이상한 기운이 돌았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 모임이었는데 평소와 달리 대화가 겉돌았다. 누군가 화제를 바꾸려 할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끼어들었다. 연아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테이블 위 핸드폰 화면에 영상이 멈춰 있는 게 보였다. 흘깃봤다. 삼촌집 CCTV였다. 연아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았다. 속이 뜨거워졌다. 집에 돌아와 검색을 했다. 손가락이 굳었다. 자신의 얼굴이 포털 곳곳에 박혀 있었다. 기사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다. 조작 영상의 진실, 원본이 말한다. 손목 치고 망신 주고 CCTV가 담은 1분 48초. 한성일보 편집장 시어머니, 식당서 이런 일이. 댓글을 열었다가
바로 닫았다. 볼 수가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당신 지금 뉴스 봤어? 봤어. 어떻게 된 거야?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 계약건 잠깐 보류하자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 얼굴이 포털에 걸려 있는데 무슨 상관이 없어. 연하는 전화를 끊었다. 분이 치밀었다. 자신이 올린 37초짜리 영상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아니, 그 여자가 편집장 시어머니를 뒀을 줄은 몰랐다. 조용하고 둔하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옥분이. 그 옥분이 이걸 무기로 쓸 줄은. 분노가 방향을 찾았다. 토요일 오전 연하는 삼촌집 골목 앞에 서 있었다. 영상이 퍼진 뒤로 오히려 가게를 응원하러 오는 손님들이 늘었다는 걸 연하는 몰랐다. 평소보다 북적이는 홀 안으로 연하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옥분이 카운터 옆에 서 있었다. 퇴원하고 며칠 만에 다시 출근한 참이었다. 옥분이 연하를 보자 얼굴이 굳었다. 연하는 똑바로 걸어와 옥분 앞에 섰다. 나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홀 안이 조용해졌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당신 며느리가 내 얼굴을 온 세상에 뿌려놨잖아. 우리 남편 거래처까지 흔들렸다고. 이게 말이 돼?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말을 못해? 응? 연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손님이 좀 따졌으면 됐지. 이렇게까지 해야 돼? 홀 안 손님 한 명이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또 다른 손님도 따라 들었다. 이번엔 연하 쪽을 향해서. 연하는 눈치채지 못했다. 대답해. 내가 뭘 잘못했냐고. 옥분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렸다. 강태준이었다. 넥타이가 반쯤 풀리고 얼굴이 벌개진 채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숨이 차 있었다. 눈이 홀 안을 훑다가 연하에게 꽂혔다. 여기 있었어? 연하가 굳었다. 당신 지금 뭐야? 뭐가 뭐야? 강태준이 고함을 질렀다. 홀 안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내가 오늘 누구한테 연락을 받은 줄 알아? 한성일보 편집장한테. 당신이 내 회사 횡령 뒷조사를 했다고. 흥신소까지 써가면서. 연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뭐야? 강태준이 테이블을 손으로 탁 쳤다. 물컵이 흔들렸다. 기껏 못생기고 허영심만 가득한 여편네한테 비싼 명품 사다 바쳤더니 남편 회사 비리를 캐서 나를 협박하려고 했어? 나를? 이 은혜도 모르는 XE. 협박? 연하가 발끈했다. 당신이 딴 년들이랑 바람 피웠잖아. 내가 그걸 그냥 눈 감고 있으란 말이야? 바람? 강태준이 비웃었다. 당신은 깨끗한 줄 알아? 강태준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을 연하 앞에 들이밀었다. 사진들이었다. 연하가 젊은 남자와 함께 찍힌 사진, 명품 쇼핑백을 들고 웃는 사진, 호텔 로비에서 찍힌 사진. 이게 뭔지 설명해봐. 그건 설명 못하지? 강태준이 사진들을 홀 바닥에 집어던졌다. 젊은 남자들한테 명품 사다 바치면서 더러운 짓 하고 다닌 게 당신이잖아. 나한테 바람 어쩌고 할 자격이 있어? 홀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손님들의 핸드폰이 하나둘 올라왔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아무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 엑스아, 목소리 낮춰. 낮춰? 강태준이 코웃음 쳤다. 이미 다 끝났어. 우리 이혼이야. 그리고 위자료는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강태준은 핸드폰을 집어넣고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갔다. 가게 문이 쾅 닫혔다. 홀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연아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눈물인지 분노인지 모를 것이 눈가에 차올랐다. 그러다 고개가 천천히 옥분을 향했다. 니년이야. 연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니년이 이 사단을 만든 거야. 니년은 어렸을 때도 재수 없었고 지금도 재수 없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수연이 앞으로 나서려 했다. 그 순간 옥분이 조용히 손을 들어 수연을 막았다. 그리고 연아를 똑바로 바라봤다. 연아 씨.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다. 떨리지 않았다. 어렸을 때 내가 재수 없었던 게 아니야. 당신이 내 얼굴이 예쁘다는 이유 하나로 50년 동안 나를 짓밟아온 거야. 급식판 엎은 것도, 신발 숨긴 것도, 오늘 이 자리에 일부러 찾아온 것도. 당신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내가 재수 없어서가 아니야. 당신이 평생 남을 밟고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홀 안이 완전히 조용했다. 내가 한 게 뭔지 알아?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살았어. 그것뿐이야. 누군가 박수를 쳤다. 한 명이 두 명이 됐고 두 명이 홀 전체가 됐다. 손님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연아를 향해 한마디씩 쏟아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서 나가요. 연아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때 옥분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연아 씨. 연아가 멈췄다. 다시는 나 포함해서 내 주변 사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연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문을 밀고 나갔다. 그날 홀 안에서 찍힌 영상은 밤이 되기도 전에 SNS를 뒤덮었다. 그 후로 들리는 소문은 빠르고 잔인했다. 강태준의 회사는 횡령 의혹이 불거지며 거래처가 줄줄이 등을 돌렸고 결국 문을 닫았다. 연아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토록 아끼던 아파트도 명품 가방도 골프 모임도 하나씩 사라졌다. 그녀를 추앙하던 친구들은 이제 연아를 대놓고 무시했다. 모임에서 따돌리고 연락도 끊었다. 연아는 반지하로 이사했다. 돈이 없어 여기저기 꿇어 다닌다는 말이 들려왔다. 옥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슴이 시원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았다. 그냥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삼촌 집을 그만둔 건 그의 가을이었다. 삼촌, 이제 제 가게 차릴게요. 삼촌이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다. 진작 그랬어야지. 국물가는 내가 가르쳐 줄 게 없어. 옥분이네 가게는 이듬해 봄에 문을 열었다. 상호는 옥분이네였다. 간판도 소박하고 메뉴도 단출했다. 하지만 국물이 달랐다. 삼촌 집에서 몸으로 익힌 손맛에 옥분만의 비율이 더해졌다. 입소문은 골목을 넘고 동네를 넘었다. 줄이 생기기 시작했다. 예약이 찼다. 방송에서 연락이 왔다. 1년이 채 되지 않아 월 매출이 억 단위를 넘었다. 수연이 퇴근길에 들러 국물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말했다. 어머니, 대박 났네요.
옥분이 피식 웃었다. 국물이 거짓말을 안 하거든. 숟가락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창문 너머 골목에는 저녁 바람이 불었다. 옥부는 카운터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오래 조용히